줄기세포 주사로 고혈압의 위험에서 탈출하다. 말 그대로 이제 혈압이 높은 거를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이 혈압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고혈압이라고 하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신 다음에 우리가 혈압을 재면 이 수축기 혈압이 높게 나옵니다. 100m 달리기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혈압을 재면 또 180이 확 넘어가죠. 이런 걸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안정한 시기에서 혈압을 쟀을 때 그 혈압이 높게 나오면 우리가 그걸 고혈압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WHO에서 권장하는 고혈압의 진단 기준은 수축기 혈압이 130, 이완기 혈압이 80 이상일 때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하는데요.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심장이 수축을 했을 때 혈압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는 거고요. 심장이 이완됐을 때 혈압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혈압을 쟀을 때 나오는 두 개의 수치 중에서 높은 게 수축기 혈압이고 낮은 게 이완기 혈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이 혈압계는 수축기 혈압에 비해서 이완기 혈압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수축기 혈압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거는 한 번 재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측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24시간 모니터링 장비 등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고혈압은 원인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1차성 고혈압과 2차성 고혈압입니다. 1차성 고혈압이 90% 이상이고요. 대부분은 원인을 잘 모르는 게 1차성 고혈압입니다. 2차성 고혈압은 다른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고혈압을 말합니다. 심장이 안 좋거나, 간이 안 좋거나, 신장이 안 좋거나, 또는 약을 먹었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혈압이 높은 걸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이걸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보일러를 통해서 온수를 집안 구석구석에 보내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심장에서 혈액을 짜서 온몸으로 보내주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파이프가 녹이 슬어서 또는 얇아져서 두꺼워져서 이렇게 돼서 혈액이 잘 못 가게 되면 우리가 수압을 올려야지만 우리가 그 뜨거운 물이 골고루 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우리 몸의 혈관들이 좀 좁아져서 또는 동맥경화가 더 딱딱해져서 이런 경우에 피가 잘 안 가게 된다면 혈압이 올라가서 혈액을 돌리는 쪽으로 이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보일러가 자체가 고장이 나서 수압이 높아지는 경우겠죠. 마찬가지로 심장이 병이 나서 심장 자체에서 나가는 압력이 높아지면 고혈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경험한 두 가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한 분은 70대 여성분이셨는데요. 혈압과 당뇨가 있으셨고 30년 전부터 혈압약을 복용을 하셔서 지금은 혈압약을 3가지를 복용을 하셔야 간신히 조절이 되고 그나마도 잘 조절이 안 돼서 관찰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분은 이 역노화와 이런 건강 문제로 줄기세포 투여를 받으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꾸 어지럽다고요. 그래서 혈압을 한번 재보시라 했더니 혈압이 110 밑으로 또는 100 밑으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약을 일단 내과랑 상의해서 혈압약을 끊었고요. 끊고 났더니 혈압이 잘 유지가 돼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시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줄기세포 투여를 했더니 그 뒤로 지금 한 3개월 이상 쭉 혈압약을 드시지 않아도 혈압이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분의 경우에는 또 특이한 게 당뇨도 있으셨는데, 당화혈색소라고 해서 우리가 당뇨의 정도를 측정하는 그런 혈액 검사가 있는데, 그 당화혈색소 수치도 좀 떨어지는 거 봐서는 당뇨에도 이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다른 한 분의 경우에는 70대 남자분이셨는데요. 이분은 한 혈압약을 드신 지 10년 좀 안 되셨던 분이었고, 이분도 혈압약 드시던 중이었는데 줄기세포를 정맥으로 맞으시고 난 다음에 지금 한 6개월 정도 경과된 시점인데 아직까지도 혈압이 잘 조절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동맥으로 투여했다면 조금 더 효과가 좋았을 수도 있겠다, 더 오래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줄기세포는 손상된 혈관을 재생시킬 수가 있고요. 줄기세포에서 분비되는 이런 성장 호르몬 같은 것들은 혈관의 탄성을 좀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을 올리는 이런 말초장기의 질환들을 치료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심장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또 도와줘서 혈압 조절에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손상된 신장의 기능을 도와주게 되면 신장의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을 강화시켜서 혈압 조절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한번 투여했다고 해서 영구적인 효과를 보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이 기능이 회복이 돼서 혈압이 조절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다시 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혈압과 관련돼서 또 하나 재미있는 케이스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50세 여성분이셨는데 이분은 한 20, 30대부터 젊었을 때부터 이 저혈압으로 고생을 하셨던 분입니다. 110을 잘 못 넘기고 100 이하가 나올 때도
많았던 분인데요. 이분은 자다가 일어나서 어지러워서 쓰러지기도 하고 하셨던 분이었는데, 물론 이분도 이제 그 대학병원 가서 검사를 다 하셨죠. 당신은 저혈압이니까 그냥 조심해라 라는 말밖에는 못 들었다고 합니다. 이분도 그냥 이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맥으로 투여를 받으셨는데, 정맥을 받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뵀는데, 한 달 뒤에 뵀더니 혈압이 110까지 유지가 되고, 그 전에 있었던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자가 동맥으로 해달라고 본인이 말씀을 하셔서 동맥까지 연결해서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금까지 한 6개월 동안 증상 전혀 없이 잘 지내고 계시고, 지난번 측정했던 혈압도 120 정도로 잘 유지되고 계셔서 환자분이 굉장히 만족하는 케이스였죠. 물론 이제 모든 저혈압 환자가 이걸로 다 해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치료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줄기세포는 고혈압 치료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있는 컨디션들을 좋게 만들어서 혈압을 좀 더 잘 조절되게 만들어 드리는 거지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줄기세포를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치료를 함으로써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혈압을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출돼서 활성화된 줄기세포는 3개월 정도의 수명을 갖는다고 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기는 하는데요. 우리가 손상된 조직이 많거나 뭐 병이 많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줄기세포가 들어가서 바로 소모될 거기 때문에 좀 더 자주 투여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특히 중증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간격으로 한 3번 정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한 3개월 간격으로 받으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맞으시면 아주 이뻐지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요. 많이 한다고 해서 그만큼 팡팡 늘어나는 것은 아닐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3개월 정도 주기를 두고 하시는 것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